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로스앤젤레스 넷플릭스 투둠 시어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넷플릭스 여기서 한국 콘텐츠를 비롯해서 국제 인터내셔널 콘텐츠 제작 발표회가 있는데요. 내년에 어떤 콘텐츠가 나올지, 그리고 넷플릭스의 향후 전략은 어떨지 오늘 실리콘밸리 나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18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투둠 시어터에서 인터내셔널 쇼케이스를 열고 내년에 공개하는 13개국 39개의 비영어권 신규 콘텐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열린 투둠 시어터의 투둠은 한국어로 하면 두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성어입니다. 넷플릭스 컨텐츠를 보시면 항상 앞에 넷플릭스를 상징하는 빨간색의 알파벳 N이 나오면서 두둥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바로 그 소리를 딴 넷플릭스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날 기조 발표자로는 한국분이 나왔는데요. 전에 유퀴즈에도 나오셨던 김민영 넷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컨텐츠 총괄이었습니다. 김민영 총괄은 전 세계 넷플릭스 가입자의 80% 이상이 K 컨텐츠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유료 가입자가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약 2억 8,300만 명인데요. 다시 말해서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만으로도 최소 2억 2천만 명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날 넷플릭스가 공개한 39개 중 7개의 컨텐츠가 K 컨텐츠인데요. 비영어권 국가 중 가장 많습니다. 말하자면 글로벌 OTT 최강자인 넷플릭스가 내년에 내세울 무기로 K 컨텐츠를 낙점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OTT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컨텐츠가 흥행은 물론 수익의 보증수표가 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의 국내외 취재진이 찾았는데요. 가장 주목받은 신규 컨텐츠는 단연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다음 달 26일 공개되는 오징어 게임 시즌2 티저 영상이 공개되자 객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는데요. 강동하 넷플릭스 한국 컨텐츠 총괄은 오징어 게임은 모든 언어 콘텐츠를 통틀어서 넷플릭스의 최대 흥행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다음 달 26일에 공개되고 내년에 오징어 게임 시즌3까지 공개한다는 계획인데요. 시즌2로부터 1년 이내에 시즌3까지 바로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 말고도 내년에 공개되는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는 많습니다. 먼저 영화로는 지옥, 부산행 등을 제작한 연상호 감독의 차기작 계시록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배우 류준열과 신현빈이 주연을 맡았는데요. 그거 말고도 길복순의 후속작인 사마귀도 내년 넷플릭스를 통해서 개봉합니다. 배우 임시완, 박규영, 조우진 등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드라마로는 배우 박보검과 가수 겸 배우인 아이유가 주연을 맡은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그리고 배우 김우빈과 수지가 주연인 다 이루어질지니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 이번에 주목할 부분은 K 콘텐츠의 구성이 드라마와 영화를 넘어서 예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벨라 바하리아 넷플릭스 최고 컨텐츠 책임자는 최근 최고의 화제작이었던 흑백요리사를 언급하면서 흑백요리사는 온라인상에서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동남아시아, 미국, 프랑스, 중남미 시청자를 끌어들였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는 한국 예능은 시즌1 첫 공개 직후에 80개가 넘는 나라에서 가장 많이 본 컨텐츠 탑10에 올랐던 피지컬백 시즌3입니다.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이런 성장 배경에 K 컨텐츠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지난 분기 넷플릭스의 아태 지역 유료 가입자는 228명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넷플릭스의 글로벌 OTT 시장 점유율은 21%로 20%를 차지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턱밑까지 추격당한 상황인데요. 다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직접 진출하지 않아서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는 아직까지 매우 소극적입니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OTT 업체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K 콘텐츠를 자체 투자 혹은 제작하고 있는 만큼 이거를 아마존과의 핵심 차별화 요소로 삼는 모습입니다. 넷플릭스가 또 이렇게 한국 컨텐츠에 올인하는 이유는 수익 창출 효과가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17일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9% 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넷플릭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실적 보고서를 보면 실적 개선을 이끈 핵심 컨텐츠로 영화 무도실무관과
예능 흑백 요리사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가 4분기 실적을 이끌 핵심 컨텐츠로 오징어 게임을 꼽기도 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의 주가는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파죽지세인데요. 넷플릭스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90%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12일에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즉 MAU가 7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5월에 광고 포함 요금제를 내면서 구독 비용의 부담이 크게 떨어진 점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5월 MAU가 4천만 명이었는데 사실 반년 만에 3천만 명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넷플릭스는 광고 포함 요금제를 지원하는 국가에서는 신규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해당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2년간 넷플릭스를 끊고 있다가 이 요금제로 다시 가입했는데요. 사실 이 엄청난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독점 콘텐츠들의 성공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 있었던 마이크 타이슨과 제이크 폴의 복싱 경기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전 세계에서 무려 1억 8천만 명을 끌어모으면서 역대 가장 많은 시청자가 본 콘텐츠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미국에서 가장 광고 단가가 높은 초대형 스포츠 이벤트인 슈퍼볼의 경우에는 올해 시청자가 1억 2,400만 명이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많았던 거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넷플릭스가 향후 이런 라이브 컨텐츠를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더 많은 라이브 프로그램이 추가적인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광고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면서 라이브 컨텐츠는 몇 년에 걸쳐서 핵심 수익 창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월가에서는 넷플릭스가 새로운 실대 대형 기술주를 말하는 매그니피선트 7의 후보군이라는 언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7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넷플릭스보다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이 높은 곳은 엔비디아 딱 한 군데밖에 없을 정도인데요. 현재 월가에서 넷플릭스 담당 애널리스트 중 주식 매수 의견을 낸 비율이 87%에 육박합니다. 물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 같은 빠른 가입자 증가세가 과연 내년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데요. 미국 미디어 전문 조사기관이 모펜네이선슨의 로버트 피시먼 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의 자체 가이던스가 내년까지 매출 감소를 시사하는 것을 고려하면 주가가 지나치게 비싸다면서 밸류에이션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실제 넷플릭스가 발표한 내년 매출 가이던스에 따르면 매출 성장률은 올해 15%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11에서 13%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넷플릭스는 이런 진정한 매그니피선트 7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요? 오늘 실리콘밸리 나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